네, 저는 남들이 말하는 소위 좋은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30대 가장입니다. 아니, 이었습니다. 주식을 하다가 빚이 생기게 됐는데 그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돈 들어갈 것도 많으니까 어느 순간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이 고액 알바가 있다고 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뭐 마약을 들어오는 일이긴 한데 당연히 뭐 무섭기도 하고 찜찜했죠. 근데 걸리지 않도록 그쪽에서 잘 처리해주겠다. 그 말만 믿고 눈 감고 딱 한번 해보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너무 절박했고 또 안 걸린다고 하길래 그냥 그걸 믿었습니다. 저는 그냥 전달책일 뿐이고요. 마약에 손댄 적도 없고요. 또 뭐 무슨 마약인지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뭐 큰 죄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이혼도 당하고 지금 회사에서도 잘리고 그게 그럴 일이냐고요. 고액 알바에 덫에 빠져 외국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들어오는 소위 지게꾼 역할을 하셨군요. 월에 며칠만 일하면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치러야 하는 대가는 너무 큽니다. 본인이 투약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게꾼들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련 관한 법률상 밀반입죄로 처벌을 하고 있죠. 상습적으로 해외에서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최대 사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약류 관리법 위반을 처벌하는 수위가 점점 강해지지만 코인, 도박 등으로 신용불량자에 내몰린 사회초년생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마약 시장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해외로 마약류를 운반하다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A씨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이 가방을 운반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벨기에로 출국. 가방을 받은 후 일본을 거쳐 호주로 도착하였고 입국 심사 과정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가나인으로부터 브라질에 있는 투자자를 만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액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브라질로 출국. 투자자로부터 가방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에 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숨겨진 가방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 운반은 중범죄입니다. 마약인 줄 모르고 운반했더라도 강하게 처벌이 되지요. 특히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마약 사범에 대해 강경하게 사형을 선고하는 나라의 경우 우리 제외 공관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됩니다. 2023년 베트남에서 우리 국민 2명이 마약류를 유통하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고 중국에서도 5kg 필로폰을 가지고 있던 한국인에 대해서 2023년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고수익 알바, 단순 운반, 초보 가능 등의 말로 구직을 제한받는다면 이 일이 마약 범죄와 연루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액 알바의 유혹에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서 친구나 지인의 부탁을 받아 정체 모를 물건을 국내에 가지고 들어왔다가 입국 심사 과정에서 마약 유임이 밝혀져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마약 범죄에 연루되겠다라고 작정하고 시작하진 않아요.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하니까 제안을 받아서 나는 안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쉽게 발을 내딛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형량이 세거든요. 선고형도. 그래서 우리가 좀 마약에 대해서 제대로 미리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뜻밖의 마약 밀반입 사범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해외여행 시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에서는 모르는 사람 또는 여행 중 만난 사람이 자신의 가방이나 수화물을 운반해달라고 부탁할 경우 단호히 거절하세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이 여행 가방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수화물이 단단하게 잠겼는지 확인하세요. 모르는 사람과 도보나 히치하이킹으로 국경을 같이 넘지 마세요. 복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 미리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소지하세요. 낯선 사람의 선물은 받지 마세요. 마약이 운반될 수도 있습니다. UN 마약범죄사무소 자료에 따르면 세계 마약 시장은 연간 4천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국제 질서와 경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마약 밀매는 초국가 범죄 조직이 벌이는
불법 사업 중 주된 수익원으로 익명 SNS와 다크웹, 가상화폐의 발달, 물류 플랫폼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유통되는 마약의 99%는 북미,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외국의 범죄 조직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마약 범죄. 더 이상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대응할 수 없기에 마약 수사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더라도 결국 다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액 알바라는 덫에 빠져서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초국가 범죄 조직의 마약 운반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준다 해도 마약 밀수범이 되고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일에 발을 들여놓지 마십시오. 네, 저는 남들이 말하는 소위 좋은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30대 가장입니다. 아니, 이었습니다. 주식을 하다가 빚이 생기게 됐는데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돈 들어갈 것도 많으니까 어느 순간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이 고액 알바가 있다고 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뭐 마약을 들어오는 일이긴 한데 당연히 뭐 무섭기도 하고 찜찜했죠. 근데 걸리지 않도록 그쪽에서 잘 처리해주겠다. 그 말만 믿고 눈 감고 딱 한번 해보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너무 절박했고 또 안 걸린다고 하길래 그냥 그걸 믿었습니다. 저는 그냥 전달책일 뿐이고요. 마약에 손댄 적도 없고요. 또 뭐 무슨 마약인지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뭐 큰 죄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이혼도 당하고 지금 회사에서도 잘리고 그게 그럴 일이냐고요. 고액 알바의 덫에 빠져 외국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들어오는 소위 지게꾼 역할을 하셨군요. 월에 며칠만 일하면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치러야 하는 대가는 너무 큽니다. 본인이 투약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게꾼들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밀반입죄로 처벌을 하고 있죠. 상습적으로 해외에서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최대 사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약류 관리법 위반을 처벌하는 수위가 점점 강해지지만 코인, 도박 등으로 신용불량자에 내몰린 사회초년생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마약 시장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해외로 마약류를 운반하다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A씨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이 가방을 운반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벨기에로 출국. 가방을 받은 후 일본을 거쳐 호주로 도착하였고 입국 심사 과정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가나인으로부터 브라질에 있는 투자자를 만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액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브라질로 출국. 투자자로부터 가방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에 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숨겨진 가방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 운반은 중범죄입니다. 마약인 줄 모르고 운반했더라도 강하게 처벌이 되지요. 특히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마약 사범에 대해 강경하게 사형을 선고하는 나라의 경우 우리 제외 공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됩니다. 2023년 베트남에서 우리 국민 2명이 마약류를 유통하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고 중국에서도 5kg 필로폰을 가지고 있던 한국인에 대해서 2023년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고수익 알바, 단순 운반, 초보 가능 등의 말로 구직을 제한받는다면 이 일이 마약 범죄와 연루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액 알바의 유혹에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서 친구나 지인의 부탁을 받아
정체 모를 물건을 국내에 가지고 들어왔다가 입국 심사 과정에서 마약 유임이 밝혀져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마약 범죄에 연루되겠다라고 작정하고 시작하진 않아요.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하니까 제안을 받아서 나는 안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쉽게 발을 내딛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형량이 세거든요. 선고형도. 그래서 우리가 좀 마약에 대해서 제대로 미리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뜻밖의 마약 밀반입 사범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해외여행 시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에서는 모르는 사람 또는 여행 중 만난 사람이 자신의 가방이나 수화물을 운반해달라고 부탁할 경우 단호히 거절하세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이 여행 가방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수화물이 단단하게 잠겼는지 확인하세요. 모르는 사람과 도보나 히치하이킹으로 국경을 같이 넘지 마세요. 복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 미리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소지하세요. 낯선 사람의 선물은 받지 마세요. 마약이 운반될 수도 있습니다. UN 마약범죄사무소 자료에 따르면 세계 마약 시장은 연간 4천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국제 질서와 경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마약 밀매는 초국가 범죄 조직이 벌이는 불법 사업 중 주된 수익원으로 익명 SNS와 다크웹, 가상화폐의 발달, 물류 플랫폼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유통되는 마약의 99%는 북미,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외국의 범죄 조직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마약 범죄. 더 이상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대응할 수 없기에 마약 수사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더라도 결국 다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액 알바라는 덫에 빠져서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초국가 범죄 조직의 마약 운반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준다 해도 마약 밀수범이 되고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일에 발을 들여놓지 마십시오.